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 독자의 이론 반응은 구성주의 교육 이론과 이제 같다라고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이론들이 어떤 점이 같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 과정에서 독자의 감흥과 흥미를 중요시하는 점과 또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서 과정에서의 유아 학습을 주체자로 여기는 것, 이 둘 다 독서의 주체와 학습의 주체를 유아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독자 반응 이론은 아까 의미 자체도 독자가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육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구성주의 이론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유아교육 현장에서 학습의 주체는 늘 그 유아들을 두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 과정에서 독자를 우선으로 보는 것과 또 교육 현장에서 그 교육의 대상을 이제 학습을 받는 그 유아를 주체로 둔다라는 것. 그래서 유아와 독자가 주체가 된다라는 점에서 이 두 이론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 반응 이론에서는 독자가 보여주는 반응을 중시한다고 한다는 점은 구성주의 이론에서 유아가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과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거하고 조금 중첩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독자가 이제 그 책을 읽고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여기는 독자 이론 반응과 또 이제 그 구성주의에서는 이제 환경의 능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구축해 나가는 것, 그것들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이 두 개는 비슷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주의 이론에서는 이제 늘 어떤 학습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유아를 중심으로 두고 유아의 수준에서 이제 그 활동안을 짜서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결과도 유아 스스로 돌출해내게 하는 것이 구성주의 학습 방법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 독자 반응 이론과 이제 구성주의 이론이 서로 같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 반응 이론에서는 독자의 선택적 관심이 반응을 유도한다고 하는 점은 그리고 구성주의 이론에서 유아의 흥미가 유의미하다는 학습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 것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반응과 흥미예요. 우리가 적극적 주체적인 학습자가 되려고 하면 일단 관심과 흥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주의는 늘 아이들의 그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유인을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학습 활동을 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책을 읽는 과정에서 독자 반응에서는 독자의 반응, 독자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이제 그것을 굉장히 일으키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의도적으로 물론 그 반응을 유도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그 책의 어떤 그 주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뭐 유도도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반응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반응을 재인식시키기도 하고, 또 그것을 존중해 주기도 해야 된다는 것과, 또 구성주의에서는 이제 흥미를 일단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제 흥미인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내가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중도에서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적에 내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가 있는지를 체킹을 하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취미 활동을 하더라도 친구가 가니까 따라서 가서 나는 별로 그 흥미롭지도 않는데 따라가는 것들은 그 활동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두고 마는데,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것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두 개가 일치를 하고, 또 독서 과정에서 독자의 과거 경험이라든지 사전 지식, 선입견과 같은 독자 요인과 독서 과정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독자의 반응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견해는 구성주의 이론에서 학습의 과정에서 유아의 과거 경험이라든지 사전 지식과 같은 학습자 요인이나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유아의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과 일치한다. 그래서 여기 뭐 이야기는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유아와 여기서 독자와 우리가 유아를 두고 보는 관점에서 과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사전 지식, 선입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추론을 하거나 느끼는 것은 다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경험이라든지 과거에 뭐 아픈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좋은 경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이제 그 경험을 또 올려가지고 그걸 유출을 하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구성주의 학습에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사전 지식이라는 것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전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어린 영유아들은 예를 들면 펄펄 끓는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으면 그것이 뜨거운 줄도 모르고 가서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차단을 어른들이 시키긴 하지만 때로는 이제 거기다가 손을 살짝 이렇게 애들이 상처나지 않을 정도로 살짝 옆에 가서 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것은 손을 대면 내가 딜 수도 있겠고 다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을 적에 엄마가 저기 가서 만져볼래라고 하면 아이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전에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식을 터득을 한 거예요. 뜨거운 것은 이렇게 끓고 있는 것은 손을 대면 이제 다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입견 같은 것도 어찌 보면 선입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생활에 있어서 보면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해보니까는 뭐 어려웠어. 그리고 차라리 이제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 차라리 우리가 시도도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살아가면서 이제 때로는 이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뭐 손해를 보거나 또 안 좋은 일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특히 요즘에는 인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피부색을 가지고도 굉장히 뭐 흑인들은 좀 안 좋을 것이야, 수준이 낮을 것이야 라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그 교분도 안 나누려고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런 환경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선입견이 갖는 것이 이제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안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그리고 이제 사회문화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인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이 사회문화적 환경일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 인종에 대한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도 우리가 차별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환경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그 다문화의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서 인종에 대한 어떤 그런 차별도 이제 예전 같지 않고 그런 편견도 우리가 많이 옅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문화적 환경이 이제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중시한다는 점.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일치하는 점입니다.